사실 전체적인 대학으로 봤었을 때에는 논술의 비율이 3%예요. 근데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 안에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 논술을 시행하냐 안 하냐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거고요. 상위권 대학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들의 일부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사실상 논술이 꽤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입시 설명에서 논술도 사실 그 분량이 늘 적은 편이거든요. 적은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들여다보면 사실 오해할 수 있는 정보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이제 곧 수시 원서 접수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입시 정보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막막함이 가장 큰 논술 전형에 대한 꿀팁 나눠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째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이제 논술랭 연구소를 통해서 수리논술 전문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강사 권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워낙 3본에서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3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학 원장님이시지만 오늘은 수리논술에 대해서 오늘 정보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인문논술을 또 저희가 또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나눠드릴 예정인데 왜냐하면 수리논술의 비중이 조금 더 인문논술보다 높기 때문에 그럼 먼저 이제 곧 수시 원서 접수 시즌을 맞아서 올해 논술 전형의 특징 2016 논술 전형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점점 수리논술과 약술논술의 어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과학논술과 합쳐서 보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치면은 요즘에는 이제 수리논술 단독으로 과학논술을 준비하지 않아도 수리논술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것도 수시 전형이다 보니까 논술과 내신의 비중이라는 게 좀 매번 있죠. 달라지거든요. 근데 점점 내신에 대한 비중이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그건 왜 그럴까요? 사실상 원래 있었을 때에도 그 내신의 어떤 반영 비율이 겉보기에는 20%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논술 가이드북을 잘 들여다보면 대학에서조차도 실질 반영률을 따로 얘기를 해줘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20% 비율이라고 하는데 기본 점수가 이제 반 정도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럼 사실상 이제 변별이 변별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논술에서 된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기도 한데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교과학적으로 못 가는 친구들이 보는 전형이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한테조차 내신을 강요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가혹하다. 사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 최저는 좀 많이 보지 않나요? 맞아요. 왜냐면 논술 자체가 너무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 하나에 집중되다 보니까 정말 물론 수학만 잘해도 이제 갈 수 있는 전형인 건 맞지만 그래도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소양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도입을 해서 이제 수능 최저에서 요 정도는 맞춰와라 라는 기준이 있는데 사실 요즘 추세가 그 등급도 완화가 되고 있는 좀 추세입니다. 대학별로 조금 더 딥하게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올해 논술 전형에서 대학별 어떤 큰 작년과 다른 점이 있는지 큰 특징만 몇 가지만 짚어주세요. 논술에서 원서를 접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A 대학교랑 B 대학교를 같이 쓰고 싶다 할지라도 같은 날 보면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겹치는 이슈에 따라서 경쟁률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올해 연세대랑 시립대가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결이 이제 비슷한데 당연히 상위권 친구들은 연대에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시립대의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단순히 실력뿐만 아니라 이런 일정 같은 것도 논술에는 되게 크게 경쟁률에 기여를 한다.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과탐이 작년까지만 해도 필수로 응시를 했어야 됐어요. 내가 고대를 갈 거면은 과탐을 봐야지만 수능 최저도 이제 인정이 됐었는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사탐론, 확통론 맞아요. 되게 이슈잖아요. 사탐으로 많이 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서 고대가 이제 과탐을 폐지했기 때문에 내가 올해 사탐을 수능 응시 과목을 했었어도 고대를 지원할 수 있다. 한양대가 원래 작년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특수한 과, 인터컬리지한 특수한 과만 3합 7이라는 최저가 있었고 대부분은 없었는데 올해 다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수능 최저가 없었던 게 있으면 올해 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최저가 없다 생겼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은 허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 경쟁률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한테는 호재고 누군가한테는 이제 악재일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최저를 못 맞추는데 수리 논술만 잘했던 친구들은 작년에는 하는데 갈 수 있었지만 올해는 못 가게 되는 거고 오히려 내가 생각보다 수리 논술 대비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357은 무난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올해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해일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부 위주 전형에 비해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좀 갖고 계신 어떤 오해 중에 하나가 있죠. 논술을 뽑는 비율이 좀 적다라는 오해를 좀 하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사실상 정보가 어떻게 보면 좀 전달이 안 된 거죠. 왜냐면 논술에서 이제 비율이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 대학들이 발표하고 이거를 분석한 어떤 그 전문가님들의 설명회를 들어야지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설명회를 듣지 않고 그냥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거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상담만 했었던 학부모님들에게는 아예 정보 자체가 안 닿는 없죠. 경우도 네네네. 많고요. 그리고 사실 각천대가 실시하는 약술 논술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에서는 되게 핫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런 논술 전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3번에서 학원 운영하고 있는데 3번이 교육 특구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설명회 때 이런 전형이 있어요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라고 놀라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게 특히 논술 전형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서야 늘어난 거지 이전엔 정말 그 비율이 적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 사실 그거에 대한 정보도 좀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여전히 논술 전문 학원도 거의 없는 편이고 수능 학원에 비해서는 너무 이제 그런 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보의 격차가 나는 거죠. 논술에 대한 강의, 논술에 대한 정보가 거의 지역에 몇 군데의 지역에 몰려 있다. 특히 논술 강의는 대치동에서밖에 못 본 것 같거든요. 모든 게 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요. 사실 논술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이 전체적인 대학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상위권 대학들이 많거든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방보다는 또 교육 특구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논술은 사실 첨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문제 자체를 풀고 이거를 서술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답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서술을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과 점검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런 논술 어떤 첨삭이라던가 이런 것 자체를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전문 강사님들의 비율도 되게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분석하고 있는 어떤 연구기관이라던가 컨텐츠 팀도 거의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중요한 시기에 딱 몰려서 집중적으로 이 연습을 또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첨삭이 빠르게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시스템을 갖춘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늘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조금 컨텐츠 쪽에서도 개발적인 면에서도 좀 고려를 했었던 게 수능은 끝나자마자 이틀 뒤에 보는 논술 학교도 꽤 있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수능 끝나자마자 이제 급하게 며칠 만에 이제 이걸 찾는데 대치동 친구들이야 근처에서 하루 종일 하는 그런 10to10 파이널 강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되겠지만 지방 친구들은 사실 올라오면 끝나거든요. 맞아요. 올라오고 내려가면 이제 끝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사실 인터넷으로밖에 이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논술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사이트라던가 그런 것도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삭 같은 거를 못하고 그냥 기출문제 풀이하고 그냥 답안에서 대학에서 제시한 예시 모범 답안 이런 거를 참고를 하고 이제 가는 것이 전부인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뭔가 정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간의 그런 격차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조금 더 고르게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 저도 이제 그 논술랭이라는 사이트를 만든 이유도 이거를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5시간 안에 빠르게 첨삭해주고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양질의 컨텐츠를 접할 수 있게끔 이 불평등을 좀 해소하고자 라는 마음으로 사실 만든 거거든요. 말씀 나온 게 논술랭 좀 알려주세요. 그 정보 격차를 어떻게 논술랭을 해소할 수 있는지 컨텐츠에 대한 격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대학 기출을 해설하는 강의에서 컨텐츠가 거의 멈춰져 있는데요. 수리논술 자체가 물론 그 학교의 어떤 출제 경향을 꽤 많이 반영을 해서 나오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하나로 대학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대학에서는 그 실력을 판가름할 어떤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낸다는 뜻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단순히 최근 2, 3개년 기출만 풀어보고 사실 논술은 한 시험지당 보통 문제가 3문제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3개년치를 풀어도 9문제 푸는 거거든요. 9문제를 풀고 데뷔를 한다라는 게 저는 사실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네요.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실제 대치동 아이들이 접하는 그런 논술 컨텐츠 같은 것들을 제가 좀 널리 좀 퍼뜨려야 되겠다.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서점을 가면 좋은 교재라던가 많죠. 네, 정말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점에서 뭔가 되게 유명한 어떤 참고할 만한 자습서라던가 그런 게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나오고 있는 추세인 거지. 그리고 그런 것들조차도 그런 거를 보고서 이제 자습을 할 수야 있지만 내가 이거를 해보고 연습 문제를 했었을 때 수능 수학은 답이 맞는지 아닌지 그렇죠. 확인만 하면 네, 되지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내가 푼 답을 내가 맞게 서술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거든요. 풀이 과정을. 네. 근데 이게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이게 텍스트로만 전달을 하기에는 약간 국어 공부랑 같아요. 국어 공부는 적절한 거 찾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나는 3번을 해서 틀렸으면은 3번이 틀린 이유를 사실 그 친구들은 배워야 되는 건데 보통 해설지에는 5번이 정답인 이유가 보통 있잖아요. 수리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수리논술도 대학은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그 서술하면은 틀렸다라고 하는 잘못된 답안을 많이 제공해주지 않아요. 그럼 사실상 아이들은 답만 맞추면은 수리논술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나 맞게 풀었네? 맞았네? 라고 생각하고 풀이 과정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 네. 근데 정말 많거든요. 그런 실수들이. 이제 제가 오늘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대치동이나 일부 그나마 그 컨텐츠들이 너무 고가예요. 첨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문 인력이 1대1로 붙어야 되는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객단가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논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설왕설래도 있고 오해도 많고 정보 격차, 컨텐츠의 격차가 이렇게 심한데 생각보다 논술에 대한 바른 정보는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논술에 대한 오해를 좀 오늘 첫 번째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마다 많이 유형이 좀 다양하고 그래서 배워야 될 폭, 그리고 알아야 될 폭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는 또 출제 오류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 대학별로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일단 수리논술은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수리논술과 그리고 수리논술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제 국어랑 수학을 조금 일부 보는 약식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둘은 되게 결이 많이 달라요. 약식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이제 선택 과목 미적 확통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원투 범위로만 수학이 출제가 되고 수학이랑 국어랑 문제가 조합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게 다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베이스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로 되게 쉬운 편인 거죠. 그리고 논술이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단답형이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서술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오프라인 학원에서 갔었는데 이제 그 입학 부처장님을 모시고 직접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 얻었던 저도 이제 정보인데 실제로 논술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답이 도출되기까지에 필요한 어떤 숫자들, 식들 있잖아요. 이게 보이면 점수를 주는 형태예요. 식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정답이 맞았는데 만약에 그 대학이 제시한 어떤 과정들을 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으면 저는 맞아요. 정답을 해줍니다. 요런 약식 논술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출제가 돼요. 학교별 차이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약식의 어떤 선두주자인 가천대학을 준비하는 걸로 나머지 맞아요. 네, 다 대표할 수 있는 가천대가 대표적이죠. 맞아요. 가장 많이 뽑기도 하고요.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꽤 많이 다릅니다. 사실 저는 수리논술 문제를 이제 유형 분류를 하는데 뭐 추론형, 논술형, 수능형, 제시문형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수리 논술 중에서도 되게 제시문이 길게 나오는 문제가 있고 되게 짧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문이 긴 거는 제시문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짧게 나오는 거는 그 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보이는 소재들과 논술을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좀 알아차리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문제들 유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의 비중이 학교마다 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리논술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 중에서는 제일 상위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연대는 실제로 수리논술이 되게 어려운 게 많은데 이 정식 커트라인과 비례하지 않아요. 논술 난이도가. 그래서 연대 다음에 그러면 고대가 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고대보다도 서울 시립대 문제가 더 어렵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절대로 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에 따라서 네. 좌우하지 않네요. 네. 그래서 그 대학별 특성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같은 대학일지라도 맞아요. 연도에 따라서도 많은 네. 편차가 있어요. 많이 달라요.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년에 과탐을 선택 안 해서 못 썼는데 올해는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입시 정보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학교 자체가 되게 많이 갈리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가 거의 100이거든요. 수시 원서를 쓸 때에는. 내가 적어도 쓰는 과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좀 정확히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애초에 그걸 알고 사실 수시 원서를 써야죠. 대충 이제 검색 몇 번 해보고 좀 작년 경쟁률 좀 보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작년 경쟁률도 정말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왜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대학과 B대학이 작년에 같이 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대학이 작년에 밀린 거죠. A대학의 선호도에서. 그러면 당연히 B대학은 작년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올해 B대학이 A대학을 피해서 깔았어요. 그러면 원래 경쟁률을 되찾을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작년 경쟁률을 낮네? 그것만 보고. 그럼 나 여기 해야 되겠다. 그러다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죠. 대부분 논술 같은 경우는 네. 원서 쓴 다음에 수능 보고 잠깐 정말 몇 주 잠깐 한 다음에 시험 보는 경우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논술에 대한 준비 과정은 어느 정도여야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게 당연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아니, 그건 그렇겠죠. 근데 그렇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맞아요. 수능도 근데 해야 되고 뭐 학생부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사실 학종과 교과를 잘 하면 논술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은 학종과 교과의 비중이 좀 더 높기도 하고 아니 이미 2년 동안 많으니까. 열심히 잘 해서 생기부랑 좋은 내신이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누가 논술을 씁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빠른 친구들은 고2 2학기 고2 2학기. 대부분은 빠르다고 해도 고3 1월, 2월, 3월 이때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고3 1학기 내신까지 보고 나 진짜 교과학종은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고 나서 사실 고3 5, 6월부터 조금 이제 문의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건 9월 유입이 가장 많아요. 아무 생각 없다가 이제 수시를 쓸 때 돼서 이제 나의 학생부도 좀 돌아보고 학교에서 그래도 고3이면 담임쌤과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해봤더니 나 진짜 교과를 학종으로 못 쓰는구나 라는 판단이 드는 친구들 남은 게 사실 논술밖에 없거든요. 그럼 9월에 준비해도 될까요? 약술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집중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정말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만 직접 간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5회독을 해도 꽤 합격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내신 6, 7등급도 붙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내가 9월에 들어올 거다라고 하면은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신으로라도 확통과 기하를 했는가. 왜냐면 수리 논술에 상위권 대학들은 확통 기하를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확통 기하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사실상 9월부터 시작하는 거는 늦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 어차피 정시로는 못 써. 연대 못 가는데 수학은 정말 자신 있고 연대도 최저도 없잖아요. 근데 나 내신으로 확통계약을 하기는 했어. 그럼 나 이거에 뭘 받는 게 내가 정시에서 모든 과목을 다 잘 봐서 정시로 연대 가는 것보다 합격률이 높을 것 같다 하면 이제 매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은 주 1회 수업이지만 그런 친구들은 사실상 선택과 집중을 해서 1월부터 했었던 그 컨텐츠들을 9월부터 그냥 하루에 막 3개, 4개씩 막 다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9월에 시작해서 붙는 케이스가 있어요. 오해와 진실 두 번째입니다. 아직까지도 물론 인문논술이 더 그런 경향성이 좀 강하긴 한데 주관적이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논술하면. 이게 과연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냐. 맞아요. 사실 정말 많이 듣는 게 논술은 로또다. 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반문을 하고 싶어요. 로또를 6번 연속해서 당첨하실 수 있는지. 없네요. 없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로또였다면은 이게 정말 로또 같은 전형이라면 육관을 하는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육관학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있어요. 있어요. 오히려 논술은 하나 붙는 친구들보다 다 떨어지거나 3개 이상 붙는 친구들의 비율이 더 많아요. 그럼 논술의 감을 알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거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은 내가 자신 있는 전형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그런 학교들을 골랐던 친구들은 적어도 한 곳이 붙으면 나머지 곳도 붙을 확률이 높거든요. 보통 논술이 로또다 운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수능 끝나고 2, 3일 벼락치기. 근데 그 정도면 로또가 운인 게 맞죠. 그런 케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낭설이 되게 많은데 빗줄 분석과 충분히 수많은 연습과 그리고 첨삭을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체계적으로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 정도로 허무맹랑한 전형이었다면 대학이 점점 이렇게 늘리고 있지도 않아요.
작년에 뭐 출제 오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학에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아. 왜냐면 사실 수시라고 하는 것이 음. 정시로 대학을 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한 위해서 기회도 이렇게 있죠. 기회이기도 네네. 하잖아요. 근데 수시에서 대부분이 알고 있는 전형이 그 교과랑 학종인데, 교과랑 학종으로 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존재하는 전형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항상 논술은 고1 때부터 나도 논술로 대학 갈 거야 라고 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못 봤죠. 네, 대부분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맞아요. 내신 잘 보고 이렇게 해서 교과 학종을 하는 게 우선이지만 어떤 써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전형인 거죠. 사실은 논술이. 그리고 세 번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 대비가 수능 공부하는 별개다. 이건 또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약술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베이스고 수 1, 2에서만 출제가 돼요. 근데 이게 다 수능 범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술을 대비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약술을 대비를 하면서 실제 수능 수학 점수가 오르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달라요. 만약에 수리논술 중에서 상위권 같은 경우는 제가 확통과 기하가 대부분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확통이랑 기하는 대부분의 이과 친구들이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안 하죠. 하거든요. 네. 미적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본인 학교 내신을 통해서 확통과 기하를 접했던 친구가 아니라면 수능을 위해서 사실 확통과 기하를 공부하진 않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공부를 시작해두는 게 맞아요. 논술이나 전형을 위해서. 근데 내가 만약에 확통 기하를 빼고 뭐 수원투만 보거나 수원투 미적분만 하는 곳으로 이제 지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역시 거기서 또 나뉘어요. 논술 중에서도 저희가 수능형이라고 해서 수능의 조금 심화 버전, 수능의 킬러 문제들 같은 논술 문제들이 있고요. 네, 유형이. 완전 논술형인 논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능형인 논술 학교를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실제 하고 있는 수능 수학의 미적분 공부를 조금 더 심화하는 느낌이라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아예 결이 다른 증명 위주의 어떤 논술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논술을 위한 수업을 따로 공부해야 되는 게 맞아요. 논술은 시간과의 싸움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논술 준비에 막막함을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네. 오늘 나눠줄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일단 수능 같은 경우에는 6월, 9월 모의고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로의 모의 논술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대학에 좀 더 어울리는지 내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논술 모의고사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무료로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간단하게 약간 좀 라이트한 수시 컨설팅의 느낌으로 논술 어떤 추천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모의 논술을 저희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 왜 만들었냐면 작년에도 저희 그 카카오 채널 고객센터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입시 원서 접수 관련된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질문들이 너무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어머님들도 이런 어떤 기준점을 아시면 충분히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정보가 없다 보시니까 그리고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아이한테 이 모의 논술을 보라라고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해서 이 친구는 어떤 학교에 어떤 학교가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준비를 하면 됩니다. 라고 어떤 한 장짜리 딱 요약해 드릴 수 있는 어떤 툴을 마련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기 진단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런 가이드라도 있으면 훨씬 그렇죠. 더 선명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맞아요. 기간 준비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을 통해서 사이트와 관련된 내용, 이벤트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논술 생각한다 그러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 TV